안녕하십니까. 진짜 아메리카 곽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학교로 일단 나왔습니다. 이력과 커리어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화려하고 또 장황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진짜 아메리카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의 그 유리구슬을 정말로 잘 이렇게 굴리고 계신 그런 조셉 신 학장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프리즈마 패션스쿨 조셉 신 학장님. 안녕하세요. 조셉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아메리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진짜 아메리카는 뭐 이렇게 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화두가 굉장히 큽니다. 행복하신 분들을 찾아갑니다. 행복하신 분들. 달래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라 독창적이어서 행복하신 분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하니까 행복 지수가 높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탐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셉 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프로그램 얘기보다도 지금 이 조셉 신 선생님의 학장님의 그 참 파란만장한 커리어 변화,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프리즈마 패션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프리즈마 패션 디자인 스쿨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숏타임으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페셔널 패션 디자인 스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랙티컬 스터디, 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단순히 테이블 위에서 진행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네. 그것들이 정말 시장에 선보여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여러 나라의 그 아시아나 아니면은 유럽 아니면은 미국에서 겪었던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쉐어하는 게 굉장히 주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긴 텀으로 돈을 막 받기 위한 수업이나 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좀 더 숏타임으로 현실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마켓 리서치를 갈 때도 학생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필 트립을 갈 때도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데 가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어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 수도 있고, 또 마켓 리서치를 갔을 때도 너무 많은 그룹이 이런저런 시장을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퀀티티보다는 퀄리티다. 그러니까는 숏타임으로 정확하게 배워라. 그리고 일하는 데 가서 남한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해라. 늘 노력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학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삶 속에 그런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영리하진 않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은 늘 가질 수 있구나. 내가 늘 노력하면 뭔가 더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요즘 학생들은 작은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쉐어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들도 잠시 전에 그 수업을 같이 참관하면서 수업하는 모습을 필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터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수업 클래스가 생동감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학장님이자 교수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래서 지금 프리즈로 저희들이 소개를 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활기찬 그 수업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를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실전적인 단기적인 그런 클래스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프리즈마 패션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패션 스쿨의 원장님, 학장님이 되신 건 사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의 그 스토리에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를 하셨던 겁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아주 정말 좋은 기회로 유럽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꿈을 또 갖게 되죠.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찬스였었고 그런
회사를 만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은- 시작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학장님 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조금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파란만장하신 디자이너 스토리십니다. 학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큰 회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네. 다 아는 회사. 포레버 21에서 14년 포레버 21이라면은 일본에 유니클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레버 21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예,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로 예, 큰 뭐 획을 그은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돌연 퇴사를 하셔서 학교를 설립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어떤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하는 일도 많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를 그러니까 쉐어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나를 정말 누군가하고 정말 나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거를 감히 엄두도 정말 못 냈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회사를 다닐 때 물론 뭐 좋은 학교들 많고 또 뭐 잘 커서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면에 또 어떤 부분으로는 정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또 어떤 환경적인 거나 금전적인 걸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해서 쉐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싸고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좀 짧고 좀 금전적으로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친구들도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네. 실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시는 이 계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의 철학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조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좀 후퇴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들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 그러면은 뭐 파사디나부터 패션 스쿨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에서부터 예술을 전공을 하신 거죠? 네, 1.5세는 아니신 거예요. 1세예요. 그죠? 네. 1.5세 같으신 1세십니다. 그죠? 저는 1세 같은 1.5세고요. 예. 원래는 수채화를 전공했었는데 순수 미술을 네, 전공하셨는데 하다가 이제 우연히 패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하이스쿨 때 헤어 모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헤어 모델을 네, 하셔서 네. 그러다가 이제 패션쇼를 좀 보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거기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몰래. 그렇죠. 이제 그걸 몰래가 배우기 나와야 시작한 돼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 몰래 뭐 학원을 다니셨다, 학원 아니면은 다녔죠. 모델 짓을 했다, 뭐.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모델 모델도 짓도 하고. 하고 그러면 예, 할 거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럭클리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됐죠. 예, 그러다가 그래서- 들어간 회사가 한국에 있는 네, 예, 근데 사반나였었어요. 사반나라는 회사. 저희들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그런데 수채화 전공으로가 아니라 메이저를 바꾸신 거겠죠? 그렇죠. 예. 예. 패션으로 메이저를 바꾸시고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인허를 하시고 예. 그렇죠? 취업을 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알리지 않았죠. 예. 그래도 취업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면은 지금 저 뭐야 연세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때가 꽤 오래전 일일 거예요 아마. 80년대 중반이었어요. 80년대 중반. 그때 패션으로 직장을 잡았다. 그거 쉽지 않은 분위기 제 아니었습니까? 또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많이 있어도 그때는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희귀한 그런 예, 직종이었는데 많은 어른분들이 계시긴 했어도 회사에서 좋은 기회로 유럽을 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도 뭐 중앙 디자인 클럽 어른분들하고 가시게 되면은 저 꼬맹이는 어디서 왔냐고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시면서 여행의 기회도 주어지시고 그다음에 또 그 분야의 다른 또 선배들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주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비슷한 분야라서 되게 감은 잡습니다만은 입상 경력이 많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까? 네, 뭐 예. 그렇지만은 뭐 그래서 그것보다는 본인의 그 저 능력도 있었고 탤런트도 있었고 노력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었어요. 예,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이태리로 가신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아 이거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제 80년 말에 이제 이태리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던 친구가 힙합을 알게 됐어요. 와 멋있다. 근데 그 힙합을 알게 된 친구가 미국으로 왔다 갔어요. 아 힙합은 미국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된 그런 거죠.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로 뭐 혈혈단신 네, 그 몇 년간에 벌었던 그 돈을 다 이제 가지고 세이브하셔서. 세이브해놓고 이제 이태리로 출발을 했죠. 여기서 이제 진짜 아메리카식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유리구슬을 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이제 다시 학교를 시작한 거죠. 네.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뭐 돌체가바나나 모스키노가 다녔던 그런 유명한 돌체가바나 모스키노 뭐 그런 친구들이 다녔던 그 선배들이 다녔던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이름을 좀 여쭤봐도 돼요? 마랑곤이라고 하는 예, 학교에 예. 밀라노에 있죠. 마랑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밀라노로 간 건 아니지만 랭귀지를 좀 정말 철저하게 해서 가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 이제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밀라노로 가게 됐죠. 밀란이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패션의 본고장 그렇죠. 밀란으로 입성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랭귀지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를 정말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말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소통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선생들하고 네. 교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많은 걸 이렇게 더 얻게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그렇죠. 느껴 됐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장보고띠의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러게 어느 장보고띠에 장보고디에 프랑스 회사인데 예. 그 유명한 회사의 스튜디오가 밀라노에 있었어요. 밀라노에 그래서 있었어요.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펜디 펄 컬렉션 그 모피요. 예, 그 회사의 컬렉션 파티에서 좀 일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도 기술 제휴로 빨질레리라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일도 하고 제일모직하고는 굉장히 좋은 연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회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재단이 있었어요. 모임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그러면 그룹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크루팅 그룹이죠. 소위 예, 말하는. 그렇게 했는데 와인이라는 그룹으로 우리가 비노라고 해요. 이태리 말로는. 비노. 비노라는 그룹을 8사람이 만들어서 굉장히 큰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 네. 밀라노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쉐어할 수 있게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이어서 네. 성악하는 친구들 아니면 패션하는 친구들이 밀라노에 제일 그렇죠.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삼성에서 돈을 대주시고 호텔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한 거예요. 예. 거의 한 그때 1,000명 정도 예. 밀라노에 있었는데 예.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에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고 전시회에 트렌드 설명도 하고 예. 초대해서 사람들 강론도 하고 예. 굉장히 큰 행사였었어요. 그랬겠네요. 그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제가 이제 그걸 제일 모집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한국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간다. 예. 인터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연결도 해주시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와인 그룹이 이제 좀 잘 활성화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일을 더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워낙에 학생 신분으로 밀라노에 있게 되면은 이 유명한 어떤 스튜디오를 가도 굉장히 돈이 작아요. 그렇겠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하면 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들하고 이제 컨택이 계속 있었는데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현재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그걸 좀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셔서 진도의 우바, 뭐 삼성, 그다음에 뭐 그때는 유명했던 뭐 털하고 무스탕 같은 거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사반나 일, 뭐 디자인 파트 일들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시작했던 거죠. 컨설팅도 하고 셀렉팅도 하고 옷 같은 거 셀렉해주고 그다음에 디자인 컨셉도 주고 그렇죠. 이런 거. 근데 한 회사에 속하기보다는 네, 여러 회사를 프리랜서처럼 상대로 파이브 프리랜서, 회사를 컨설팅, 했었어요. 예, 그런 자문 역할을 예,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죠. 네. 밀라노에 굉장히 유명한 밍크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뭐 팩토리 같은 데를 예. 제가 직접 맡겨 예. 관리해보고 그다음에 뭐 나폴리 같은 데는 무스탕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네. 그런 공장들 가면 그런 공장들은 워낙에 시골에 있어서 네. 동양애가 나타나는 것조차도 진짜 와,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할 정도로 예. 놀라 있었어요. 그래서 외계인 영어를 예.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이태리 말을 듣고 막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밀라노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스튜디오를 오픈했죠. 네. 아주 제일 근처에 있는 도모에서 가까운 네. 곳에다가 오픈을 했는데 그 스튜디오의 이름은 조셉 아니에요. 두엠비라는 이름을 두엠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열었는데 그때는 뭐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삼성, 인터메조, 뭐 그다음에 사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미소니 패브릭 야안을 짜서 안에다가 털을 입혀서 뭐 이렇게 예. 하는 것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가공해주는 대리 가공. 아니요, 가공하는 디자인까지 해서 예. 하는 뭐 그런 걸 했었죠. 예. 그렇게 하다가 IMF를 맡게 돼요. 그래서 이제 LC가 다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션에 하려고 이제 작업들을 다 하려고 패브릭도 사고 다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스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돈을 이제 너네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서울로 연락을 해도 급하게 가보기도 했었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진짜 이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태리 사람들하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였지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더모 근처에 아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3개 오피스를 열어서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운영을 하기가 것만도 굉장히 비싼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예. 오버헤드만으로도 그렇죠. 정말로 허덕일 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짜 그 오너들이 대학교 교수들이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냥 미팅을 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되면은 평생 갚지도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진짜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 너무 이쁘게 꾸며놨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라고. 그 대신에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다 이태리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럭키하게 그거를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예. 문을 닫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 평생 살겠다고 간 이태리였는데 이렇게 끝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독지가들 그 좋은 친구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빚더미에 올라앉는 상황은 면했지만 그렇죠. 개인의 사업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로 다시 돌아간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3막으로 넘어갈까요? 3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미국에 있는 선배가 한 분이 있었는데 네. 좀 휴가 겸 왔다 가라.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알던 가족들이어서 이제 우연히 오게 됐어요.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로 오셨으니까. 왔는데 도착하면서부터 싫었어요. 이 팜트리의 딱딱한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싫어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의 도시를. 그래서 한 달을 있는 사이에 너무나도 우연치 않게 20년의 사모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 우리 선배 형수님이 이태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봐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회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레버 21과의 인연은 그때 정말로 시작- 우연이네요. 네. 네. 업계를 통해서 운명적으로 네. 만나서 내가 정말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운명인지도 모르죠.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네, 만나지. 연때 운때가 네. 맞아 떨어진 것 자체가 운명인지도 네, 모르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는 아니죠. 만났지만 제가 여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LA가 좀 예뻐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좋아요. 그럼요. 지금은 오케이. 좋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LA에 다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태리가 90년대 초반에는 패션이 모든 게 다 유명했었고 다 정말 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유명한 때였으니까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태리에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샘플링이나 아니면 프로덕션이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서포트 해주듯이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좀 더 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상황적으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태리라는 곳은 이 이민으로 오는 건 어렵구나. 그들이 모든 그런 그 신분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학생 신분이니까 그걸 크로스 해버리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제 계속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상황적으로는 한국 경기가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죠. 트웬티원이랑 하다가 다시 오게 됐어요. 더 이상 나라의 파워가 없는 곳에 내가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조그마한 일본의 섬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게 굉장히 서러웠었어요. 그렇죠. 그 정말 모든 법적인 뿌리를 문제는. 내리기가 거진 불가능한 네. 그런 토양이에요. 그렇죠. 다른 분야라면 모를까 네. 특히 그런 그 어페럴 산업으로는 네. 더욱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시 오게 됐어요. 그렇죠. 다시 왔는데 특별히 이제 뭐 어떤 회사를 지정하고 가려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와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완전히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안 돼서 또 포레버 21의 사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 질긴 인연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회사로 들어오라 그래서 다시 만났더니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라고 그러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냥 시작하게 됐는데 그럼요. 굴지의 기업인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큰 회사를 움직이는 건 정말 큰 일이지만 그분들이 제가 늘 가까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하늘이 만드는 사람은 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가장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 봉사예요. 그래서 나도 이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손으로 개미처럼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내 손이 필요한 곳.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여다보면 애들은 다 밝아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이 현대의 가장 악성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작은 가족들한테서 생기는 그 보호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애들, 그 다음에 또 쉽게 이혼하는 이혼 가정에 그 파탄되어 있는 애들의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나를 잡게 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상황은 어리기 때문에 뭐 모른다, 뭐 아니면은 뭐 집까지 것들이 뭘 알아 그러지만 나름대로 그 친구들 안에 있는 그 상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터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나의 미션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더 힘든 상황에도 붙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걔들이 변해가고 가족들보다 나한테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눈물까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처럼 딱딱한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미처럼 찾으러 다녀요. 예. 여기저기 내 필요한 곳을. 지금 이제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생 산막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이제 나성 입성기를 말씀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그 청소년들과의 대화 또는 소통, 그런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또 발견하는 이제 이런 챕터에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저희 진짜 아메리카에서 인터뷰드리는 그 게스트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적하시고 이것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시더라 하는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셉 신 교수님도 나눔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그 행복의 그런 그 커리어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시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쯤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학생들이랑 막 대화를 하시는 그 장면을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엄숙한 단어예요. 힘든 말이에요. 단순히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만 이 장소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삶 자체가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너무 큰 거를 원하면 늘 부딪히고 또 힘들어 하는데 작은 거를 나누다 보면 그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더 버리는 것, 내려놓고 네,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요즘 생활에서 제가 다시 배우는 거, 한도 끝도 없는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또 있다는 거를 느끼면은 그거를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오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나한테 있었던 걱정, 아픔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기들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젊은 애들 또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래서 뭐 한국 가정 상담소하고도 굉장히 좋은 커넥션을 갖고 있죠. 포스터 하우스 같은 네. 경우 지난주 토요일도 여기 두 분 오셔서 미팅하고 갔는데 힘든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탤런트는 있지만 정말 자기를 이렇게 시작도 못 해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를 시도할 예. 수 있는 환경이 예. 주어지지 않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느껴보려고 아니면은 느끼게끔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 친구들은 자기를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더 정말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 이제 그
작은 곳들에 이렇게 있는 힘든 분들, 뭐 양로원, 뭐 아니면은 뭐 또 아니면은 정신이 좀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런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곳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젊은 애가 차 몰고 다니고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런 고통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새로 발견하는 삶의 어떤 다른 차이? 이면들. 예, 다른 감춰져 있는 그 사람들의 뒷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더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나누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리어에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약간의 그 변화를 지금 겪어오신 거를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포레버 21 큰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신 거예요. 승승장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젊으시니까 코퍼레이션에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커리어에 대한 추구를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뒤안길로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학생들과의 소통,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전공하신 패션 분야를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에서는 요거를 뭐 유리구슬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속에서 본인의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으신 거라고 저희들은 봐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시는 길은 이제 이쪽 길이에요. 네. 소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셉 신 선생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야말로 벽 너머에 소외된 특히 젊은이들, 이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게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저 웃는 모습을 보시면 이래서 행복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메리카가 찾아다니는 저희 게스트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누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랑 비교할 게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듣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뭐 나름의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행복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여태까지 제 멋대로 사셨잖아요. 자기 배짱대로 사셨잖아요. 남들이랑 비교할 거리가 없으시잖아요. 네. 바로 이것이 비교하지 않는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시고 아까 그 패밀리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잠깐 공개해도 될까요? 네. 저희들 저기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자료 사진으로 따로 저희들이 그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가 뭐 고향이죠, 뭐 와이프의 고향이죠. 와이프의 그리고 고향. 저의 제2의 고향이신 조셉 학장님의 제2의 고향이신 밀라노. 밀란의 유명한 성당 같은 도모 성당이죠. 도모 성당. 거기에서 지금 그 가족들끼리 오붓한 모습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사모님이 이태리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때. 제가 밀라노로 들어갔을 때 캐톨릭 처치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 캐톨릭 그 젊은 친구들이 이 다른 나라 처치들을 도와주는 예. 그런 봉사단체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기 예.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션 팀을 네.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랭귀지랑은 관계가 없으시고요. 잉글리시 티처였었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한국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요. 예, 네. 뭐 그리고 이태리라는 나라가 제가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라서 그런지 이 다혈질 예술적으로 융성한 성격 한국인들과 되게 비슷하다고 공통점이 그러죠. 많아요. 섬나라 사람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영국 비슷한 거 많다고요. 네.
잔인한 것부터 대륙 사람들 비슷하고 섬나라 사람들 반도 사람들 비슷해요. 네. 네. 그 사모님은 여기서 지금 영어 선생님 하셔도 이태리 선생님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세요? 이탈리안 아메리칸 뉴스페퍼에서 에디터로 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미주에서 생활이 큰 희생이 아닌 즐거운 새로운 챕터다. 새로운 경험이겠죠. 새로운 와이프한테는. 경험. 예. 이태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패밀리 위주예요. 그렇죠. 굉장히 더 좋아하죠. She misses home. 집을 항상 그리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every summer time에 가요. 그러니까 이태리 자주 방문하실 명분을 제공하시는 건데 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찾아다니는 행복하신 분들, 커리어를 자기의 하고 싶은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부부간일 경우에는 부부끼리도 그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비슷하죠. 와이프는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실 것 굉장히 같고. 좋아하고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 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극찬을 해요. 네, 이해가 깊다.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 신기하다. 그거는 이런 생각이. 남편 사랑의 여파라고 저는 봐요. 글쎄요. 되게 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에서도 티칭해요. 티칭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이탈리안 아메리칸 스쿨에서도 볼런티어를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사모님께서도 이 남가주에서 벌일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그 통로들, 채널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지금 그래서 추구하시는 그 조셉 신 그 학장님의 그 방향들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시는 학원에서 직접 티칭도 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또 운영면에서 좋은 직장 다니실 때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힘들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반려자 동반자로서 같이 이해와 함께 같이 쉐어를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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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도 충분히 둘이서 상의를 했었어요. 그럼요. 하고 이 앞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겹칠 텐데 이거를 정말 동의하면 시작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그럼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부부가 예. 지혜롭게 또 어려운 일들을 잘 네. 타개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가정적으로 보나 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시는 이 학원에서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보나 정말로 복 많으신 그런 그 학장님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탤런트도 있으셨지만 그만큼 또 정말 피나고 눈물 나는 노력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력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정말 오래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도 미국에 왔을 땐 그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10번에서 잘하면 100번에서 잘할 거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뭐 2-3시간 자는 건 보통이었고 일도 물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처음 학교에 올 때 애들한테 인터뷰할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이유가 좋아하느냐, 얼마나 너 좋아하느냐, 너 라이프나 네 이런 정말 웨이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좋아하느냐 이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그러면 금방 실망할 거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를 플러스 노력을 하면 훨씬 남들보다 더 성공의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2배, 3배가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운만 조금 받쳐주면은 이런 멋진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지금 시청하고 있으실 줄도 모르는 패션 지망생들, 그러니까 디자이너 지망생들한테
뭐 디테일한 것보다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 어떤 쪽에 좀 치중을 하면서 커리어를 추구해라. 그런 그 조언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를 찾는 모습보다 그런 컴퓨터를 보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씩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알면은 패션이라는 건 모든 게 요즘은 라이프가 패션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패션은 뭐 디자이너와 뭐 패턴 메이커와 뭐 소잉 메이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변화된 어떤 그런 폭넓은 그 잡들의 그런 아주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의지만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광범위한 잡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부분들이 있죠. 본인들이 좀 더 체험해보고 또 느껴보고 그래서 이런 정말 프로페셔널한 쪽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앞으로의 뭐를 하든 그러니까 뭐 꼭 패션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디자인 쪽에 어떤 부분에서도 가장 이렇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에 하나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제가 좋아만 하면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 그 알파고 때문에 슈퍼컴퓨터 때문에 창조적이고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추구하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이 컴퓨터한테 잠식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자 저희 진짜 아메리카에서 항상 전해드리는 창조적인 라이프의 탐구였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조셉 신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이었습니다.